소매 패턴 변형하는 걸 한번 해볼 텐데요. 퍼프 소매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2020년도 퍼프 소매가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퍼프 소매는 밑에만 주름이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위에만 주름이 있는 게 있기도 하고 위아래 다 주름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래에 주름이 있는 거는 조금 더 쉽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위에 부분에 주름이 있는 것과 동일하게 있는 거 두 가지를 한번 떠보려고 합니다. 위에 부분만 주름이 있는 걸 해보기 위해서는 기본 원형 소매를 가지고 잘라서 위에 부분을 벌려주게 되는데요. 벌려줄 때는 균등하게 여러 등분을 해서 나눠주는 게 조금 더 예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각 자기가 몇 등분을 할지 결정을 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분할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끝에서부터 이 끝에까지 균등하게 분할을 하셔도 좋고, 저는 지금 앞 진동 부분을 5등분, 뒷 진동 부분을 5등분 해서 10등분으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15cm거든요. 그래서 3cm 간격으로 나눠서 분할해 보도록 하고, 지금 뒷 진동 부분은 15.5cm입니다. 그래서 지금 3.1mm씩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5등분이 표시가 됐습니다. 5등분 표시된 걸 기준으로 해서 이선과 직각으로 선들을 나눠서 표시하고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들을 그려서 뒷진동 부분 5등분, 앞진동 부분 5등분으로 나눠 갖고 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잘라 주실 텐데요. 벌려줘야 될 부분들이 윗부분이기 때문에 밑에는 살짝 붙여 놓은 상태에서 위에 부분들을 잘라서 벌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잘라서 벌리실 때는 밑에 부분을 0.1mm 정도 남겨 놓으시면 패턴들이 섞여서 엉키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으니까 완전히 다 자르지 마시고 좀 남겨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 너무 많이 남겨 놓으시면 패턴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아주 작은 부분만 남겨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잘라준 상태에서 패턴들을 이렇게 놓으시고 벌려주는 분량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패턴을 벌려주는 분량도 균등하게 벌려주는 경우가 있고요. 위에 부분에 주름을 좀 많이 주기 위해서 좀 많이 벌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지금 위에 부분은 2배 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3cm 벌려주고 3cm 벌려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3cm를 잰 다음에 3cm를 벌려서 고정을 해주겠습니다. 모든 곳에 3cm씩 벌려줄 텐데 단 밑에 부분은 벌려지지 않게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3cm씩 벌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3cm 를 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분을 3cm씩 벌린 다음에 완성선 수정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모두 다 3cm, 3cm, 3cm씩, 여기는 좌우로 3cm씩 해서 균일하게 패턴을 벌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패턴을 수정해 주셔야 하는데요. 아랫부분은 곡선 그대로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곡선들을 자연스럽게 수정해 주시고
반대로 뒤집어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밑에 선을 자연스럽게 그렸다고 한다면 위에 선도 고쳐 주셔야 되는데, 고쳐 주실 때는 양 끝에 패턴을 연결해서 수직으로 올라간 선에서 몇 cm 정도 올라갈 건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2-3cm 정도 올라가는데 벌어지는 분량이 클수록 올라가는 분량이 조금 더 커지는 게 좋아서 저는 지금 3cm 정도 올라가서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표시해 준 상태에서 이 끝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이 선을 연결해야 되는데요. 연결할 때는 좀 튀어나가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거는 무시하시고 하셔도 좋습니다. 단 라인선을 그릴 때는 패턴 선과 얼마나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걸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게 좀 좋고요. 지금 이 정도 선,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은 패턴을 이렇게 하고 보면 지금 위에 부분이 많이 잘려 나가게 되는데요. 그것까지 그래서 선들을 조금 자연스럽게 최대한 아래에 있는 패턴들을 보면서 이 선들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너무 패턴이 다 안에 완성선 안에 안 들어갔다고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고요. 첫 번째 패턴과 두 번째 패턴의 중간 부분을 자연스럽게 찾으셔서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두 번째 곡선과 세 번째 곡선도 다시 연결선을 자연스럽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 만들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성선을 표시한 다음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빨간색을 기준으로 해서 완성선이 새로 만들어졌고요. 여기서 소매산 표시를 한번 다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FN, BN 표시를 해줍니다. 위에 부분만 퍼프가 있는 소매를 설명드렸다고 한다면 아까 그 패턴과 동일하게 나눠놓은 패턴을 가지고 어떻게 위아래가 동일하게 주름이 있는 패턴을 만드는지 똑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눠놓은 패턴 그대로 쓰고 있는데요. 밑에 부분을 자르지 않고 이렇게 벌렸었던 데 반해서 위아래가 같이 주름이 있는 패턴을 원하실 때는 패턴을 아랫부분을 잘라서 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간격으로 주름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저는 이쪽을 기준으로 해서 선을 하나 그려 놓겠습니다. 밑에 일단 선을 하나 그려 놓으시고 일직선을 하나 그려 놓으시고 패턴을 2.5cm 간격으로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부분은 주름 분량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서 이 부분만 4cm 정도만 벌려서 패턴을 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름 분량도 역시 디자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조금 더 많이 벌릴 수도 있고 조금 더 적게 벌릴 수도 있는데 디자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소재에 따라서도 주름 분량, 즉 패턴을 벌리는 분량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패턴을 모두 벌려서 배치를 해 보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완성선을 새로 잘 그리셔야 되는데 완성선을 그리실 때는 퍼프가 생기면서 윗부분으로 조금 더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끝에 패턴과 패턴을 연결하신 다음에
이 중심에서 여기서부터 소매산 위치를 표시해주는 선을 하나 그려서 아까보다는 주름 분량들이 좀 작기 때문에 저는 2cm만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도 역시 퍼프가 생기기 때문에 2cm 분량 정도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상태에서 끝에서부터 자연스러운 곡선을 찾아서 완성선을 그려주시고 밑에도 자연스러운 곡선을 찾아서 완성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아래 선을 수직으로 좀 그려 놓으시고 곡선으로 밑에 있는 패턴들을 가능한 한 거의 수용하는 방향에서 선들을 찾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곡자를 사용해서 자연스러운 선들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완성선이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바깥선들을 따라서 완성선을 표시해 줬다면 위아래에 주름이 있는 퍼프 소매를 완성하셨고요. 여기 소매산 있는데 표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렇게 밑에 주름을 잡기 위해서는 커프스 밴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커프스 밴드를 패턴을 떠주셔야 되는데 위 팔목 둘레 플러스 2cm 정도 해주시고요. 커프스 넓이를 3cm에서 2.5cm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